나 쟤 되게 불편하거든. 그럼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우리가 앞에서 이용한 대우를 이용해서 나 P이면 나 Q를 참으로 만드는 A값의 범위를 구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 P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 자, 나 P라는 조건은 절대값 x-1은 2 이상이다. 얘 부정은 2보다 작다가 나와요. 맞습니까? 예. 이면 절대값 x-a는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 구하면 x-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음으로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범위 나오죠. 자, x-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x는 결국 a-4보다 크고 a 플러스 4보다 작다 라고 나왔어요. 자, 적곡지와 살로 콕 찌르기,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이런 부분집합이 포함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1, 3. 와, 얘가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지.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맞나요? 그러므로 예, a-4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도 되죠? 자, 3은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도 되네요. 결국 a의 값 구하면 3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and 예, a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a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고 답이 나옵니다. 어때요? 이렇게 푸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나? 예, 얘가 훨씬 쉬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출제자는 여기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지. 같은 절대값을 풀어도 우리가 편애하는 유형이 있고 불편해하는 유형이 있으면 출제자는 꼭 불편해하는 유형을 되게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 유형을 어떻게 대우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한 유형으로 바꿔서 푸는 센스가 좀 있어야겠다. 되겠습니까? 네. 자, 정리하십시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요건 중학교 때부터 나옵니다. 자, xy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주어졌어요. xy가 0보다 크다. 출제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xy가 0보다 크다. 둘 다 양수아니면 둘 다 양수아니면 둘 다 무슨 예, 서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예요. xy가 0보다 크다라는 건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도 되고 혹은 x가 0보다 작으면 y도 0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xy는 서로 같은 부호다라는 얘기를 언어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xy는 0보다 커 라고 수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형이에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x가 플러스면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면 y는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즉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x가 0보다 크면 y는 0보다 작거나 혹은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보다 커야 돼. 즉 x, y는 서로 다른 부호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요 부등식의 영역으로 표현하면 x, y 모두 0보다 큰 사분면 몇 사분면? 1사분면. x, y 모두 0보다 작은 사분면 몇 사분면? 3사분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x가 0보다 큰데 y가 0보다 작다? 4사분면. x가 0보다 작은데 y가 0보다 크다? 2사분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얘를 그리면 이렇게 빗금을 쳐주시면 돼요. 예. 자, 여기까지 기초. 예.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우고
아래 있는 절대값의 성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가 0 이상이면 뭐로 나와요? 절대값 벗겨져서 뭐로 나와? x 이렇게 나오죠. 절대값 x가 0보다 작을 때 얘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x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수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우리 혹시 가우스교 2반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지. 선생님이 이때 절대값 기호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실수의 양수화 기호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드렸고요. 가우스 기호를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실수의 정수화 기호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즉 가우스 기호건 절대값 기호건 안에는 실수가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 절대값을 붙여서 붙이는 순간 이 수는 전체적으로 항상 무슨 수다? 양수가 되고요. 가우스 기호를 붙이면 이 수는 항상 무슨 수가 된다? 정수가 된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음수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뭐를 놓치고 있냐면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라고 해서 마이너스의 부호는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라는 명령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개념은 얘입니다. 수능에 계속 출제되는 부분은 얘만 출제되지 이런 유치한 개념은 출제 안 됩니다. 라고 했죠. 보자. 절대값을 벗고 나온 애가 얘야. 양수가 됐어야 했지. 근데 x 자체가 무슨 수야? 음수였던 거야.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음수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양수가 될래? 라고 해서 양수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저 마이너스 x는 음수가 아닌 무슨 수다? 양수가 되기 위한 수였던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절대값 x, 절대값 y는 하나로 합쳐서 절대값 xy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 x는 절대값 y다라는 식의 절대값을 벗겨내서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다예요. 즉 x는 y가 나오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y가 나온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보자. 요 위에 거 두 개는 별로 의문사항 없지. 근데 얘는 왜 얘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면 좋고. 설명해줘요. 넘어가요.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우선 절대값을 내가 벗겨내고 싶었어. 절대값 때문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식에서 뭔 짓을 하냐면요. 양변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의 x의 제곱은 절대값 y의 제곱인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 식은 뭐냐면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x, y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되겠습니까? 2차 방정식의 법! 우선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나와야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은영 나온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줍니까? 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x값 구하면 y 혹은 x값 구하면 마이너스 y라는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도 되고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도 어떤 기초적인 개념에 불과하니까 정리만 하고 갈게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삼각부등식이 나왔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항상 얘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이란 말 우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언제 들어봤어요? 항등식과 방정식,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들 수학상 잠시만. 이 수학상에 나오는 가정이거든. 수학상 2단원 첫 번째 나오는 방정식, 항등식,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의 개념이에요. 네, 혹시 수학상 들어봤던 사람들은 절대부등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선생님 개념을 꼭 들으면서 정리하기 바래요. 자, 수학상 여기 영상 강의로 듣는 학생들 좀 열심히 해라. 알겠죠? 네. 아, 그렇구나. 이번이 수학하구나. 예. 당연히 배운 줄 알았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요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부등호와 등호가 보인다. 이 부등호와 등호는 사실 뭐냐면 부등호가 성립하거나 혹은 등호가 성립하거나예요. 여기에 보이는 얘는 이 부등호와 등호는 AND로 연결돼 있다. OR로 연결돼 있다. OR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이 나왔을 때 어떤 경우는 등식이 성립할 거고 어떤 경우는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조건하에서 등식이 성립하고 어떤 조건하에서 부등식이 성립할까? 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자,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자면요. x, y가 0 이상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고 x, y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 더하기 y라는 등호가 성립할 때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얘래. 왜 그런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절대값을 포함한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절대값 너무 불편해. 싫어. 그래서 절대값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뭔 짓을 한다? 제곱을 합니다. 그래, 나는 이 식의 양변을 통째로 제곱할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 봤는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얘 빼준다 생각하면 사라지겠네요. 자, 그리고 이 식은 그냥 절대값 x, y로 합칠 수 있지.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나오는 식은 결국 얘만 나오겠네요. 자,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오기 위한 조건. 어떤 조건 필요해요? x, y는 0 이상이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등식 성립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할 경우예요. 자, 우리가 아직 대소비교 방법 이제 대소비교 우리 13페이지 한번 살짝 볼까요? 자, 13페이지 살짝 넘겨보고 설명 빠르게 드리고 할게요. 자, 13페이지에 보면 대소비교의 기본이다 라 그래서 A 빼기 B 릴레이션 0이라고 나왔어요. 즉 A에서 B를 뺀 것이 0보다 크다, 작다, 같아를 비교하는 개념. 얘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개념인데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외에 2번, 3번, 4번 뭐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4번은 거의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고요. 주로 2번 문제 정도가 많이 출제돼요. 근데 2번은요. 단 A제곱 빼기 B의 제곱 릴레이션 0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지. A와 B는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질 때만 제곱해서 뺄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럼 볼까? 얘 0 이상인 값 맞니? 맞지. 왜? 얘 0 이상. 얘 0 이상이잖아. 실수에 양수와 교를 붙여놨으니까. 얘도 0 이상인 수 맞니? 맞지. 그럼 양변 제곱해도 돼요? 안 돼요? 될 거예요. 그래서 양변 통째로 제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곱을 하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예, 아까 썼던 거 넣습니다.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니까 요렇게 써주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니까 양변에 빼주고, 양변을 2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서 결국에 남는 식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x, y는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예요. xy가 0이거나 xy가 0보다 크거나 xy가 0보다 작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요 세 가지지. 근데 xy가 0이 되면 부등식이 이런 부등식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xy가 0보다 크면 얘 그냥 xy로 나오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 xy가 xy보다 커야 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xy가 0보다 작은 수면 얘 뭐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xy로 나오게 될 거예요.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요식 풀어보도록 할까요? 동류한끼리 계산합니다. 2xy는 0보다 작다. 양변을 2로 나눕니다. xy는 0보다 작다라는 요런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xy가 0보다 작을 땐 부등호가 성립해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얘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십시오. 이제 증명법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증명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야 증명해 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우선 보도록 하자. 증명법은요, 뭐 여러 가지 수학적 증명법이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갈 건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중에서 간접 증명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 직접 증명법은 안 배웁니까? 네, 그건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라서 안 배우는 거야. 직접적으로 논리적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건 중학교 때부터 연습한 거고요. 자, 지금부터 직접 증명법으로 풀이가 불가능한 경우에 쓰는 간접 증명법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간접 증명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우 증명법과 귀류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대우 증명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P면 Q이다를 증명하려는데 너무 얘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대신에 뭘 증명한다? 낙Q이면 낙P이다를 증명하는 방법. 이게 대우 증명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시중 교재의 답지를 봤을 때 너희들이 뭔 소린지 이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답지가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머리를 쥐어뜯게 되는 그런 증명 방식의 답지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답지들이 가진 문제점은 사실은 뭐냐면 기류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어설프게 대우증명과 기류법을 뒤섞어서 답안을 내다보면 이에 부르게 답지가 나와. 학생들이 백날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증명이래. 헐, 뭐 이런 답지들은 전부 다 대우증명법과 기류법을 구분을 정확히 안 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예 증명을 할 때는 깔끔히 대우증명법은 대우증명법으로, 기류법은 기류법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가끔 사람들이 야 대우증명법은 기류법에 뭐 포함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섞는데 섞으면 골치 아파지고 이해가 안 가. 알겠나? 그럼 이제 대우증명법은 쉽지? 그럼 대우를 증명한다. 끝. 맞아? 그럼 우리 지금부터 기류법을 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기류법 되게 쉬워요. 쉽긴 쉬운데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기류법 보도록 할게요. 자, 기류법은 주로 어떤 경우에 증명을 하냐면 아님을 증명할 때 보통 기류법을 많이 써요. 뭐뭇이 아니다, 뭐뭐가 없다, 서로소이다. 왜 서로소는 뭐야? 공약수가 1 이외에 없는 두 자연수. 이래서 부정적 표현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걸 증명할 때 기류법을 쓰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를 증명해야 할 때 기류법 쓰고요. 무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기류법 써요. 즉 기류법은요, 쉬운 경우에 쓴다, 상황적으로 어렵고 곤란한 경우에 쓴다, 어렵고 곤란한 경우에 쓰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거 셋 다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거잖아.
그지? 셋 다 우리가 싫어하는 곤란한 경우에 기류법을 써요. 자, 그럼 기류법은 어떻게 쓰냐? 1, 2, 3이라는 요 기류법의 3단계 적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이 1, 2, 3대로 푸시면 기류법은 풀려요. 자, 그럼 우리가 기류법의 3단계 적용 1, 2, 3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1. 결론 부정. 2. 모순 발견. 3. 그러므로 처음에 결론을 부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로 원래의 명제는 맞다. 근데 이해부터 시켜놓고 갈게. 왜 이렇게 증명하는지. 사실 기류법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기류법 엄청 쉽습니다. 기류법은요, 수사기법 중에 하나인 알리바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요. 이제 오늘 며칠이야? 23일.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예,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가지고 오늘 밤에 이제 여행을 간 거야. 우리 크리스마스니까는 놀다가 내일 와서 수업을 해요. 이래가지고서 부산으로 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이제 내일 새벽에 딱 집에 온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수업을 해야지 이러고 띡띡띡 비밀번호를 열고 문을 딱 열었더니 사람이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막 피를 막 사방팔방 묻혀서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그럼 미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너무 놀라서 어떻게 했겠어? 막 119에 전화하고 112에 전화하고 저희 집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막 이랬겠지. 그러면서 혹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좀 만져서 내 몸에 피도 좀 묻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왔어요.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제1 용의자로 누구를 우선 이 집의 주인인 선생님을 이제 의심하겠지. 막 몸에 피칠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끌려가는 겁니다. 수갑채가지고 저 범인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때 문득 선생님 머리를 땅 치고 가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잠깐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 범인 아니에요 이러면서 갈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 경찰관들에게 증명해야 될 것은 김미애가 범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런데 아님을 증명할 때 사용해야 되는 증명 방법이 바로 뭐다? 기류법이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단계 들어갑니다. 어떻게 결론을 부정하면? 왜냐면 내가 증명해야 되는 주제는 뭔데? 김미애가 뭘 증명해야 돼? 범인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지. 그런데 1단계 결론을 부정한대요. 범인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뭔데? 범인이다예요. 김미애가 범인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나는 이제 사용감이야? 예. 뒤에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고 가정하자. 이런 말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결론을 부정한 후에 라고 가정하자. 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돼. 이게 1단계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예. 그러면 이제 모순을 발견해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잠깐! 경찰관 아저씨의 형사 양반, 잠깐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요. 김미애가 범인이다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시체 사망 추정 시간을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5시간 전에 죽었대. 한 새벽 3시쯤에 죽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새벽 3시쯤에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잠깐만. 내가 새벽 3시에 저기 부산 야시장에 가가지고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CCTV에 내가 찍혔을지 몰라요. 혹은 내가 거기에 가서 이제 사진으로 3시에 이제 찍어 올린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막 클라우드 같은 데 자동으로 막 넘어가서 3시에 분명히 그 사진이 찍혀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봅시다 라고 했더니 새벽 3시에 선생님이 이제 씨앗호떡을 먹으면서 이러고 막 찍고 있는 사진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범인이라고 1번처럼 가정을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털도사처럼 머리카락을 딱 뽑아서 분신사바 해가지고 분신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한쪽에서 막 사람을 칼로 찝어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호떡 먹으면서 이러고 있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 경찰관들이 들을 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모순 발견이 되는 거예요. 1번처럼 결론을 부정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발견됐네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3번의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결론을 부정한 거 뭐예요? 김미애가 범인이다는 잘못되었어요. 그러므로 원래 명체인 김미애가 범인이 아니다가 맞는 말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게 기류법이에요. 그러므로 김미애가 범인이다는 잘못되었다. 고로 김미애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증명 방법이 바로 기류법이에요. 어때요? 엄청 쉽지? 그치? 결론 부정, 모순 발견. 그러므로 결론을 맨 처음에 부정한 1번은 잘못됐고 원래 명제가 맞아. 끝! 요런 깔끔하게 수사기법과 똑같은 것이 바로 기류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하다 보면 기류법으로 혹은 대우증명법으로 풀어야 되는 증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요 구조를 생각하면서 답안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답안을 한번 뺏겨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서술형 평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자기 연필로 푸세요. 눈으로 풀지 마세요. 여러분은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어서 눈으로 푸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배수비교의 기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요, 요런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얘들아,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할 때는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돼. 이런 거 배웠죠. 혹은 A가 B보다 작다를 증명할 때는 A 빼기 B가 0보다 작음을 보이면 돼. A가 B와 같다를 증명할 때는 A에서 B를 뺀 것이 0임을 보이면 돼. 우리 이런 개념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상하지 않았어? 그냥 풀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의심해 보신 적 없어요? 있어? 없어? 있지. 그냥 풀면 되는데 왜 꼭 빼라 그러지? 이런 의심.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수준은요. 야, 3은 뭐 1보다 커 라고 해서 둘 다 아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이 대소비교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다 보면 이제 A와 B 둘 다 시체가 뭔지 모르는 거 두 개를 딱 갖다 놓는 거야. 뭔지 몰라. 근데 얘네 두 개 대소비교하라고 나와. 그러면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소비교하는 게 쉽니? 모르는 것에서 모르는 것을 뺀 모르는 것과 0이라는 내가 엄청 잘 알고 있는 것에 대소비교하는 게 쉬워?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 비교하는 게 쉽니?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비교하는 게 쉽니?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비교하는 게 쉽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꿔서 푸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수학의 대소비교는요. A, B 둘 다 모르는 수만 줘.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거 대소비교할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가르친 이유는 뭐다? 고등학교까지 보고 가르친 거예요. 사실 중학교 때는 뒤섞여 있어요. 문제 유형이. 둘 중에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이런 패턴의 문제가 중학교 과정에 많다면 고등학교 과정은 둘 다 모르는 것을 준다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세 줄 있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과 같다라는 걸 우리 줄여서요. 릴레이션 0이라고 불러요. 자, 요 한 줄의 표현은 뭐다? A 빼기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대수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참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릴레이션. 예를 들어 A 릴레이션 3이면 A가 3보다 크다, 작다, 같다 등을 따져보라는 말이다. 중학교 때 1번만 배웠다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대소비교 방법을 배우는데 사실 주로 1번과 2번이 주요 내용이고요. 3번 가끔 나오고 4번은 적어놓긴 했지만 거의 안 나와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유형
예, A의 2의 30제곱, 5의 12제곱, C는 3의 20제곱이래요. 우리 이수, 수가 적혀 있기는 한데 어떤 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냥 큰 수야. 뭔지 모르지만 그냥 큰 수 3개가 나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인지는 몰라. 난 계산해 보겠어. 2를 30번 곱해 보겠어. 미친 거야.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거기 위에 나와 있는 대수 비교 방법 1, 2, 3, 세 가지 중에 몇 번째 방법 쓰면 될까? 혹시 아시는 분? 세 번째 방법 쓰는 특이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방법은 딱 요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